자, 기출 3회부터 모르는 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틀린 거는 채점해서 드리겠습니다. 3회. 모르는 거. 숙제? 3회부터. 저번에 3회 했나? 네, 4회. 아, 4회 5회. 오케이. 저번에 3회까지 했구나. 자. 자, 4회 몇 번? 11번? 11번하고, 자, 11번, 18번? 오케이. 자, A가 한 개일 때랑 두 개일 때는 했는데 두 개일 때랑 세 개일 때는 한 개일 때랑 네 개일 때는 했어요? 오케이. A, C는 공집합이 아니야. 그럼 겹치는 게 A랑 C가 겹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자, A는 B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C인데 이렇게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 되면 안 돼. 그럼 자, 첫 번째는 우선 원소가 A 원소가 한 개일 때 원소의 개수로 정리할게요. 원소가 한 개. 자, A 원소가 한 개면 A가 될 수 있는 건 네 가지지. 그래서 공식 정리하면 우리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야? 4, 네 가지. 원소 한 개인 거 A가 네 가지. 그럼 B는 포함하니까 원소 걔 한 개 포함해서 나머지 원소 3개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하지. 곱하기 그 다음에 A랑 C랑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니까 그럼 A가 원소가 하나 들어있으면 C도 원소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꼭 포함하는 거 이렇게 계산해서 원소가 한 개일 때는 이렇게 정리했어. 자, 두 개일 때는 자, A 집합의 원소가 두 개면 4C2 이렇게 정리하실 거고 4개 중에 원소 두 개인 걸로 정리하고 곱하기 자, 그럼 A 원소가 두 개가 있어. 자, 원소가 두 개야. 그럼 이 두 개의 원소를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4개 중에서 2개 빼고 나머지 2개의 부분 집합에다가 2개를 쏙쏙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2의 제곱. 자, 그런데 여기서 C를 구할 때 자, 원소가 두 개인데 C는 원소가 한 개여도 되고 두 개여도 되고 이 두 개 중에서 적어도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얘를 원소가 1하고 2라고 잡으면 1, 2 중에 원소를 적어도 한 개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럼 적어도란 말은 전체에서 빼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2의 4제곱 전체에서 1, 2가 하나도 없는 경우 2제곱을 빼주는 거죠. 하나도 3, 4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세 번째로 원소가 3개가 되면 4C3 이렇게 정리할 거고 원소가 3개면 3개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2의 1제곱일 거고 곱하기 자 원소가 3개면 얘를 1, 2, 3, 3개 적으면 1, 2, 3 중에 적어도 얘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전체에서 1, 2, 3이 하나도 없는 경우 4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공집합이랑 4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빼줘서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이거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4개일 때는 하시면 되겠죠? 친구들이 이제 정리할 거니까. 자, 4개일 때는 여기 4C4 한 가지 할 거고, 포함하니까 한 가지. 그 다음 얘는 아무거나 다 돼도 되죠?
2의 4제곱. 이렇게 정리하시면 계산 다. 오케이. 그 다음. 아, 공집합은 되나? 요거 한 개 틀린 것 같은데? 이거 한 개 빼줘야 될 것 같은데? 공집합 하나 있잖아. 공집합 하나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수 하나. 오케이. 앞에 7번에서 앞에 7번. 대학생을 갈 때는 똑같아. 대각선에 갈 때도 요거 말하는 거잖아. 그치? 자, 여기서 문제는 최단거리로 가는 거였어. 7번 문제. 자, 최단거리 가는 거였는데, 얘는 다른 선본이 있는 3번으로 가는 것보다 이미 이 길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는 가는 건 최단거리가 아니야. 모든 길의 거리를 구하라는 최단거리를 구하랬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반드시 이 꼭지점을 지나서 이 길을 가야 돼.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만 움직일 수 있어. 1번. 이렇게 움직일 때가 최단거리야. 왜냐면 대각선을 움직여야 되니까. 두 번째도 최단거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 방법밖에 없어. 중간에 거쳐가는 건 안 돼. 그럼 길이가 더 길어져.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면은 굳이 이제 이거 하나하나 셀 필요가 없어. 원래는 뭐 모든 길을 A에서부터 B까지 근데 이제 최단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최단거리면 항상 길이가 제일 짧은 거야. 근데 정사각형으로만 나왔으면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데 111 써가지고 하면 되는데 최단거리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 길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빨간색 길로 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만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야 돼. 오케이. 이거 많이 틀려가지고 뭐 답이 막 몇백 개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 그 다음에 18번. 오케이, 18번 문제. 자, 이 18번 문제는 자, 우선은 문제만 핵심으로 정리할 거니까. 자, 문제는 밑에 이제 니네가 있는데 그것까지 쌤이 다 보여주기에는 저기 공간이 부족해서. 자, 우선은 핵심은 뭐냐면 이웃하는 건 숫자가 다 달라야 돼. 그리고 옆에 밑에 있는 삼각 기둥의 4개의 면에는 서로 다 다른 색깔을 칠할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야? 얘를 기준으로 할 거야? 얘를 기준으로 할 거야? 뭐 이렇게 정할 때 쌤이 그냥 위에 걸 기준으로 정리했어. 그러면 색깔이 총 몇 가지냐면 4가지 색이 있어. 자, 4가지 색 중에서 우리는 여기 3가지 색만 골라서 위에다 칠할 거 아니야. 위에는 3면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4가지 색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해서 여기다 3가지를 칠해줄 거야. 자, 그러면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4C 3. 그리고 3가지를 여기다 칠할 건데 이거 원순열이죠. 곱하기 2팩.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위에 삼각 기둥에다가 색깔을 칠해주는 경우는 8가지. 자, 그럼 벌써 여기서 원순열을 사용했어. 맞죠? 그러면 밑에는 뭘로 하면 돼요? 밑에는 순열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위에서 이미 원순열로 계산했으니까 밑에는 똑같은 색깔만, 이웃하는 게 똑같은 색깔만 안 나오게 밑에서는 다 순열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 2, 3 이렇게 옆에, 앞에, 뒤에 1, 2, 3을 칠했을 때 그러면 그때 밑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경우를 다 찾아야 돼. 이거는 따로 한 번의 공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1, 2, 3 정리했어. 자, 그러면 1번 밑에 올 수 있는 건 몇 번이야? 지금 4가지 색이 있어. 1, 2, 3, 4 4가지 색이 있어. 여기다가 1, 2, 3을 칠했어. 그러면 1번 밑에는 몇 가지 색이 올 수 있냐면 2번, 3번,
4번 세 가지가 올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다 2번만 칠했어. 자, 1번 밑에 2번 칠했어. 자, 2번을 칠했고, 그럼 그 옆에는 위에 2번이 있고, 여기 앞면에 있는 거 따지는 거야. 옆에 이렇게 세 가지, 옆면에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는 1 아니면 3 아니면 4가 올 수 있겠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 여기는 1 왔어. 근데 우리는 네 가지 색이 다 달라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1 왔으면 여기는 몇 가지 색이 올 수 있을까? 옆에 3은 안 돼. 1 안 돼. 그럼 여기는 2하고 4번 올 수 있겠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머지 바닥은 할 필요가 없어. 이게 세 개 다 썼으면 나머지 바닥은 2가 오면 안 돼. 1, 잠깐만요. 2가 오면 안 되죠. 서로 다 다른 색을 지어야 되니까, 그치? 2, 1, 4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2, 3 오면 2 밑에 3, 3 밑에는 3이 오면 안 돼. 그러니까 3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1 아니면 4. 이렇게 두 가지 올 수 있겠네. 그치? 네. 그러면은 바닥에, 이제 바닥에 4 칠할 거고 아니면 바닥에 1 칠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2번 옆에 앞면에 4번이 왔어. 그러면 4 왔으면 옆에는 1, 3 와야 되는데 3번이 있으니까 3이 올 수 없겠지. 1. 그래서 바닥이 3번이 칠해질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1, 2, 3번을 칠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나왔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왔네요. 오케이. 근데 다 똑같이 네 가지가 안 나와. 그래서 다 해봐야 돼. 자, 요 네 가지가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정리해서,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 2번이 아니고, 그림을 그려서,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 1, 2, 3 칠했잖아요. 똑같이. 자, 이렇게 칠해진 상태에서 1번 밑에 2번이 아니라 3번이 오는 거야. 그래서 1번 밑에 3번 올 때, 4번 올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오는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면은 1번 밑에 3번이 왔어. 그러면은 옆에 여기 앞면에 칠할 수 있는 건 2번이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2번 안 되고 그 다음에 1번이나 4번이 올 수 있어요. 2번 안 되니까. 그러면은 3, 1 왔으니까 옆에는 2번, 4번인데 2번, 4번 다 올 수 있죠? 여기 3번이니까요. 옆에가 3이니까. 이해되죠? 자, 4번일 때는요. 여기 1, 2 와야 되는데 1, 2가 다 올 수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렇게 모양을 다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1, 2, 3,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총 나머지 하나 더 하시면 몇 가지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더 하면 여기가 1, 2, 3 옆면에 그 다음에 여기 1번 밑에 있는 면에 4번을 칠했어. 그러면 앞에 있는 2번 밑에 칠해줘야겠지? 네, 1하고 3밖에 못 칠하겠네. 그치? 1, 3, 그 다음에 옆에 면에는, 그 다음에 2하고 3이 남았는데 3은 있으니까 옆면에는 2번밖에 못 칠해. 이렇게 해서 네가 정리를 해줘야 돼. 4, 3, 여기는 1, 2 다 올 수 있겠네. 위에가 3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자, 그럼 한 가지에 대해서 총 4가지, 4가지, 3가지, 11가지가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총 얘네가 숫자를 바꿔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원수를 정리한 경우가 8가지 나왔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위에 8가지랑 밑에 색깔을 넣어서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11가지. 그래서 이렇게 88가지가 나옵니다. 18번 문제. 또 나머지는 다 하시면 될까요? 되셨죠? 그럼 4회는 끝났죠? 그 다음에 5회. 3번이랑 이렇게 13번이랑 13번, 15번?
네. 자, 13번. 기출 5에 13번. 자, 13번. 13번? 13번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왜요? 자, 13번은 뭐냐면 이거야. 자, 전체가 1부터 10까지 공집합이 아니야. 자, 부분집합 A, B가 있는데 A가 B를 포함하고 만족시키도록 두 집합의 경우의 수를 구하랬는데 A가 B에 포함되는 거 정리하려면 우리가 얘네 부분집합이 2의 10제곱이 있어. 그치? 2의 10제곱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얘가 한 개면 얘를 한 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랑 똑같아. 공집합이 아니니까 A 원소. 자, A 원소가 한 개야. 그럼 한 개가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가 있냐면 10씩 10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르잖아. 그치? 그리고 곱하기 이거 뭐야 되냐면 여기는 2의 2제곱. 자, 얘가 두 개가 되면 이거 이항 정리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두 개를 정리한다. 그럼 10씩 2가 되고 곱하기 얘는 두 개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2의 8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A가 뭐 10개가 있으면 얘는 10씩 10이니까 그럼 얘는 한 개겠네? 이게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럼 결론은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10씩 1 곱하기 2의 9제곱 10씩 2 곱하기 2의 8제곱 이거 우리 많이 봤지 않았어요? 네, 10씩 10 곱하기 2의 0제곱이니까 1이겠지. 그럼 이건 결국은 뭐야? 근데 앞에 한 개가 빠졌어. 뭐가 빠졌어? 10씩 0 곱하기 2의 10제곱이 빠졌어. 그렇지. 원래는 여기 앞에까지 10씩 0, 2의 10제곱 이게 빠져 있어요. 근데 원래 이것까지 다 하시면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2의 10제곱이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 이거 빠졌잖아요. 맞죠? 그럼 이것만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선은 식을 쓰셔야 돼요.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자, 13번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 집합을 그려도 돼요. 쌤이 여기서 이제 집합 그려서 정리해 중복순열로 A가 B에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그림을 자, 두 번째 거는 풀이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더 이해가 편할 수도 있겠다. A가 B에 포함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그 전체 집합이 있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소 여기 아니면 여기 하면 여기 넣어주겠지. 세 가지. 그치? 그럼 두 번째 원소도 여기 아니면 여기 세 가지. 그러니까 3의 몇 제곱이야? 총 3의 10제곱. 이런 방법도 있어. 그런데 공집합이 아니래잖아. 그럼 A가 공집합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A는 공집합이 되면 안 되는데 A가 공집합인 경우를 빼주는 거야. A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기 두 군데가 있잖아. 그러면은 원소 1부터 10까지를 여기 두 군데에 넣어주겠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되겠지? 2의 10제곱. 그럼 결론 얘랑 똑같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해되셨죠? 네. 계산하셔서. 그 다음에 15번. 네, 15번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이게. 자, 15번 문제. 국어, 수학, 영어를 요일별로 공부하는 문제. 자, 요일별로 정리하는 문제. 첫 번째는, 자, 하나는 총 국어, 사회, 수학, 사회, 영어 3, 2, 2 이렇게 있어. 횟수가. 자, 근데 쌤이 첫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총 15번이 있으니까 3번씩 해서 첫 번째는 국어하고 수학이 4번이 일치하는 경우. 4번 다 같은 요일에 하는 경우. 자, 국어, 수학이 일치하는데 4일 동안
4일 동안 국어 수학을 한 군데다 다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월화수목금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 국수를 4개를 다 넣어줘. 또 나머지 과목을 이제 나머지 채워주면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경우. 자, 그러면 최소한 국어가 4번이고 수학이 4번이니까 4번이 다 같은 요일에 있을 수도 있고 최소한 3번은 겹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4번이냐 3번이냐 나눠서 하면 돼.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 게 좀 복잡해. 자, 4번이 일치한다. 이 말은 일치하는 요일을 정해야 돼. 월화수목금 5번 중에서 몇 번? 4번. 4번을 전부 다 국수를 넣어준다. 그러면 5가지 경우가 있겠지. 자, 그러면 국수를 다 넣어줬어. 이제 뭐 남았냐면 이제 영어 3번하고 다른 색깔로 하자. 영어 3번하고 사회 2번하고 과학 2번이 남았어. 자, 그럼 여기는 영어, 사회, 과학이든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잖아요. 여기 4군데 중에서 한 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3과목씩 들어갈 거야. 여기 자리가 하나씩 비어있어. 여기는 3개가 비어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다 과목이 달라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마지막에는 누가 돼야 돼? 영사, 과가 하나씩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영어 하나, 사회 하나, 과학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럼 하나 뺐으니까 나머지 2개, 1개, 1개가 남았어. 그러면은 영어, 사회, 과학, 영영사과. 그럼 요것만 자리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고정돼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럼 얘네만 자리 바꿔주는 경우 몇 가지야? 4팩 나누기 2팩. 오케이. 4팩 나누기 2팩. 이렇게 해서 그럼 결국은 12가지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요거 계산해서 2개를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계산해서 60. 1번은 60까지. 이렇게 끝. 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게 되게 복잡해가지고요. 자, 두 번째는 국어하고 수학이 같은 요일에 하는데 3번이 겹치는 경우. 아까는 4번이 겹치는 거였어. 4번. 4번이라고 정리할게. 국어 수학이 일치하는 게 같은 날 들어가는 게 4번. 지금은 3번만 겹쳐서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은 3번이 겹치니까 그거를 쌤이 국수 3번 겹치고 나머지는 2번은 다른 과목이 다 섞여서 들어갈 건데 국수 이렇게. 근데 지금 월화수로 쌤이 정했지만 이거는 결국 5시3 해야겠지. 자, 일주일 중에 3번만 겹쳐. 그러면 5시3, 3일을 정해야 돼. 국수가 들어가는 날을 3일을 정하시고 그럼 나머지 국어 하나, 수학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 국어 넣을 때, 여기다가 수학 넣을 때, 여기가 수학일 때, 여기가 국어일 때 다르지. 곱하기 해줘야겠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과목을 넣어줘야 돼. 자, 과목을 넣어주는데 이제 몇 과목이 남았냐면 영어 3개. 여기다 줄까? 영어 3번, 사회 2번, 과학 2번이 남았습니다. 얘네를 여기다 줄 건데 첫 번째, 요렇게 3개 준 거 중에서 여기다가 먼저 영어 3번을 다 나눠주는 경우. 영어 3번이 국수에 다 들어가는 경우, 국수에 영어가 2번만 들어가는 경우, 영어가 국수에 1번만 들어가는 경우 3가지로 나눠줘요.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영어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사회 2개, 과학 2개를 여기에다 넣을 거야. 근데 사회 2개가 여기 다 들어갈 순 없잖아. 사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될까요? 네. 그러면 000 들어갈 때는 여기가 사과가 들어갈 수도 있고 사과 이렇게 해서 3과목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맞지? 그럼 000 들어갈 때는 반대로 과사 네, 반대로 그러니까 사과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자, 그럼 이렇게 집어 넣어주는 거 몇 가지야? 1가지. 2가지가 아니야. 1가지야. 되셨죠? 네, 그럼 000 들어가는 경우는 1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이거 자리 바꾸는 거 위해서 다 했으니까 나중에 곱해주면 돼. 자, 이번에는 영어를 2번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 둘 중에 영어가 하나 들어가야겠지? 이해되실까요? 자, 영어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영어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선은 나중에는 곱하기 2를 해줘야겠네요. 오케이. 영어 2번만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나머지 영어 3번 다 넣었어요. 그러면 과학 2번, 사회 2번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회든 과학이든 둘 중에 하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회, 과학 하나 들어가야 되겠지. 왜냐면 영어가 여기 못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무조건 과학 하나, 사회 하나는 여기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3과목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럼 요거 3과목 다 채웠어. 나머지는 국어 들어갔고, 여기 영어 들어갔어. 여기는 한 자리 남았어. 맞지? 여기 한 자리 남았어. 그럼 여기는 0, 0, 0 들어갔을 때, 과학 하나, 사회 하나 넣었고, 그 다음에 사회 하나, 과학 하나 남았지. 그러면 사회 하나 넣어줄 수도 있고, 과가 들어갈 수도 있고, 과사가 들어갈 수도 있지.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자, 그럼 전체적으로 영어가 2번 들어갈 때. 자, 영어가 2번이고, 요거 3개 중에서 영어가 들어갈 2군데로 정리해주겠지? 32. 곱하기, 그 다음 뒤에 영어 여기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냐, 곱하기 2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달라야 되니까 남은 거 그냥 넣어주면 되니까 여기는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아까 여기 들어갈 거. 여기 사회 들어갈 때 여기 과학 들어가고 여기 과학 들어갈 때 여기 사회 들어가니까 몇 가지야? 2가지가 더 있죠. 이해가 됐어? 이렇게 1가지, 2가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영어 3군데 중에서 영어를 2군데만 넣어주는 경우 32. 그 다음 영어를 여기 아니면 여기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2가지. 그 다음 요거는 하나하나 다른 과목 넣어줘야 되니까 영어는 다 끝났고 이제 사회과학이니까 여기 하나하나 넣어주면 여기는 끝났고 여기에 한 자리 있는데 사회, 과학, 사회 이렇게 넣어주는 거 2가지가 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경우는 정리했어. 첫 번째는 영어가 3번 다 들어갈 때. 두 번째는 영어가 2번만 들어갈 때. 세 번째는 영어가 1번만 들어갈 때. 자, 세 번째. 자, 영어가 1번만 들어가. 여기 영어 들어가.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영어가 안 들어가네요. 그럼 여기 2개 다 영어가 들어가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영어 3번이 다 들어갔어. 그럼 여기 영어 들어가는 거는 3개 중에 하나니까 나중에 31 계산하겠지? 자, 영어 들어갔어. 그럼 이제 몇 과목 몇 개가 남았냐면 여기는 국수인데 여기 자리 하나 남았고요. 여기는 수, 영하고 자리가 하나 남았어요. 맞죠? 자, 이렇게 4자리가 남았는데 이 자리에 사회 2개, 과학 2개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 2개, 과학 2개인데 사과, 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넣어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4팩을 2팩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요거 3개 중에서 영어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니까 31 됐죠? 곱하기 그 다음 영어는 2개 다 들어가니까 상관없고 나머지 자리 4군데가 남았는데 여기에 사회 2개, 과학 2개가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4팩 나누기 2팩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경우가 나온다. 첫 번째는 1가지. 3개 다 영어가 들어가는 경우는 1가지였고요. 사과를 넣어주면 끝이라서. 그 다음 두 번째 영어가 2번만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정리된다 그랬고 영어가 1번만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영어가 0번 들어갈 순 없어. 최소 1번이니까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정리해서 요 3가지를 다 더하셔서 나눠주는 경우죠. 여기다가 얘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조금 복잡하죠? 그렇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리하시면 되죠. 오케이, 끝났을까요? 또 뭐 따로 뭐 질문할 것도 있어?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확률. 원래 센 C 단계 애들이 해오는 거 있어가지고 아마 센 오답 정리 뭐 하고 그럴 텐데 그냥 확률 안 나간 게 있어가지고 확률 개념 정리 들어갈게요. 자, 개념 원리, 개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기본 용어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확률에서의 사건은 집합으로 표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확률에서의 사건은 집합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만약에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한 개를 던졌는데 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짝수 사건, 그걸 보통 던지는 시행을 사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건을 만약에 A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경우의 수는 그냥 2, 4, 6 세 가지다. 경우의 수에서는 세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확률에서의 사건을 정리할 때는 중괄호 하고 항상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정리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행위를 시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 그 다음에 그때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가 특정하게 뭐 짝수냐 홀수냐 이런 특정한 사건을 정해주잖아요. 자, 그런 특정한 사건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데 그거를 집합으로 정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원 사건은 원소가 하나인 거. 원소가 하나인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 전 사건은 전체 집합하고 똑같은 표본 공간과 똑같은 사건을 전 사건. 공사건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공집합을 말하겠지. 자, 이런 용어만 이해하고 이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용어만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해야 될 게 쌤이 배반 사건. 자, 위에 개념에서도 이제 배반 사건을 이제 위에도 있는데, 자, 밑에서 설명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배반 사건은 나중에 이제 거기까지 시험 범위가 안 나와서 헷갈릴 일은 없긴 한데,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집합이 없는 두 집합을 배반 사건 따로따로.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집합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사건을 두 집합의 관계를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 아, 따로따로 그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근데 배반 사건 문제고 하나 나오니까. 네. 배반 사건 문제는 따로따로 교집합이 없는 거다. 그래서 문제에서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A야. 그러면 A는 2, 4, 6. 근데 니네가 이렇게 다 구해야 돼.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B는 홀수가 나오네. 1, 4, 뭐 이런 식으로. 자, C는 뭐 사이 약수가 나오네. 1, 2, 4. 이렇게 해서 네가 집합을 구해서 교집합이 없는 거 딱 눈에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딱 정리를 해서 교집합이 없는 거 그러면 2, 4, 6 A, B하고 배반 사건이고, 그치? A, B 배반 사건. 그 다음에 없네. 하나밖에. 우리 지금 배반 사건인 거 어떤 거냐? 그럼 A하고 B 두 집합은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오케이. 자, 배반 사건은 이런 관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집합이 없는 관계라고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8번 문제 하나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문제 88번. 수고하셨죠? 쉽지? 몇 개 나왔어? 그렇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네? 그렇지, 공집합도 되는 거죠. 문제에서 따로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말 없지 않은 이상. 있으면 빼줘야 되고.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 확률. 자, 확률은 뭐 기본적으로 아니까 쌤이 뭐 확률에 대한 기본 개념은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위에서 우리가 개념적인 거. 보통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나오는데, 자, 다른 거는 뭐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좀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요거는 수학적 확률하고 통계적 확률이 나왔을 때, 개념만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면 이미 정해진 것들.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그러면 6분의 1 정해주죠. 그쵸? 자, 이렇게 수학적 확률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하나 나올 확률 2분의 1 정해지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확률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확률이 그렇게 6분의 1, 뭐 2분의 1 동전이나 주사위처럼 이렇게 확률이 정해지는 경우를 우린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점은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통계를 통해서 나온 거야. 대부분 어떤 문제냐면 그 약을 섭취하거나 그 다음에 야구 문제. 야구는 몇 번 중에 몇 번 안타를 친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문제에서. 약을 섭취할 때도 치료될 확률 막 나오면서 10명 중에서 6명만 치료가 된대. 그러니까 문제에서 통계적으로 내용을 알려줘요. 10명 중에서 6명만 치료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약을 섭취해서 치료될 확률이 10분의 6이겠구나. 그거는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 그치? 문제에서 알려줘. 오케이. 문제에서 알려줘서 이거는 나와. 야구 문제도 10번 중에 3번 안타를 칠 수 있어. 그러면 야구에서 안타 칠 확률은 10분의 3이지만 맨날 10분의 3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근데 그 상황이 문제에서 주어져요. 문제에서 몇 번 중에 몇 번을 칠 수 있다. 또는 몇 개 중에서 몇 명 중에 몇 명이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문제 자체에서 통계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동전 던지거나 이런 거는 주어져 있지 않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런데 통계적 확률은 문제에서 통계의 확률이 주어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럼 이런 통계적 확률은 사실은 여러 개 많이 던져서 할수록 그 통계의 확률은 점점 뭐에 가까워지냐면 우리가 동전도 딱 한 번, 6번 던졌다고 해서 6번 중에 꼭 한 번이 1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많이 계속 던지면 한 10,000번 이렇게 던지면 그 중에서 한 몇백 번은 1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통계적 확률도 그때그때마다 확률은 달라지지만 얘네를 계속 더 많은 사람에게 적용해서 하게 되면 뭐에 가까워지냐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요. 이해되시죠?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이유는 우리가 1, 2, 3, 4, 5, 6, 6개 중에 하나라고 정한 이유는 그것이 뭐 6번 던지면 꼭 한 번이 나온다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거를 많이 던져봤더니 통계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 6번 중에 한 번은 나오네. 이렇게 우리가 써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을 통해서 걔네가 많은 걸 더 많이, 그러니까 횟수를 더 많이 했겠지. 전체 경우에서 점점 많아질수록 거기에 따른 확률의 개수가 결국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는 게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개념은 그래. 그래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차이는 통계적 확률은 문제에서 기본적인 확률이 주어져 있고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기본 정해진 확률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수학적 확률로 문제 푸는 게 대부분이야. 10개 중에 9개 정도는. 전부 다 정해진 확률로 풀어. 동전이나 주사위나 아니면 뭐 카드 문제도 마찬가지잖아. 10개 중에 뭐 짝수가 5개니까 뭐 2분의 1에 짝수 나올 확률 2분의 1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거 가지고 대부분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그 차이점은 이렇다.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점은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문제풀이 할게. 앞에 너무 쉬운 건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약수일 확률 뭐 이런 건 안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따가 확인 91번부터 문제풀이 아마 덧셈 정리까지 해야 될 거야. 조건부 확률 전까지잖아. 그치? 확률의 뜻까지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 얘는 조건부 확률 전까지 나온대. 범위가 또 늘어났어. 그래가지고, 오케이.